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나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를 것입니다. 한때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70세가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젊은 시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혼란은 어쩌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방송은 바로 그 혼란 속에서 느끼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진 않나요? 세상은 왜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압도할 때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이리도 어려움을 겪는 걸까? 혹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 변화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70세가 넘으면 이해가 안 되는 10가지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느끼는 혼란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점점 더 깊어지겠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감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바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니체는 무엇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변화가 우리에게 큰 상처와 고민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 상처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우리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이해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부터 말해볼까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특히 70대에 접어들면 과거에는 쉽게 이해되던 것들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 우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음은 70세가 넘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급격한 기술의 변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은 빠르게 발전하며 매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과거에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며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기술은 이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둘 번째, 변화하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치들이 요즘은 그 의미가 바뀌거나 심지어 상반된 가치들이 존중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의 권위나 세대 간의 상하 관계가 변화하며 젊은 세대는 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70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적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셋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적 환경.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나 연금, 재정 관리 방식이 이제는
예전만큼 유효하지 않거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자산 가치의 변동, 그리고 새로운 투자 방식 등은 70대에게 낯설고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빠른 소통 속도와 정보의 홍수.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그리고 인터넷 뉴스들은 정보를 엄청난 속도로 전달합니다. 예전에는 우편물이나 전화로만 소통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정보의 양도 방대해졌습니다. 70대는 이렇게 빠른 정보의 흐름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성의 존중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 오늘날에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그리고 장애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처음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령화 사회와 노인의 권리 문제. 우리는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권리와 복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노인의 권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하는 건강관리와 의학기술. 의학의 발전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예방접종, 그리고 건강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70대가 되면 어떤 건강관리 방법이 최신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과 치료법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해서 어떤 것이 정말 효과적인지 결정하는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이제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재활용, 탄소 배출 감소 등 다양한 활동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70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개인주의의 확산. 오늘날 사회는 개인주의가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각자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반면 과거에는 공동체나 가족,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기에 70대에게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다양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정보들이거나 편향된 시각에서 전달된 것일 수 있습니다. 70대는 이런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10가지 문제들은 70세가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어느 순간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 그 혼란스러움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밀려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바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속도조차 맞출 수 없을 만큼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한 예로 제 친구인 김영식 씨는 작년까지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중년의 직장인이었지만 최근에는 직장에서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느껴져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회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하면서 업무의 모든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따라잡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회의실에서 모두와 소통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온라인에서 처리되니까 너무 뒤처진 기분이 들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영식 씨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식 씨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빠르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니체는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외부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에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영식 씨가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기술 변화의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내면적인 불안감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어떻게 변화에 대응할지 배우면 된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변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두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 살지 않아도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든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영식 씨도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불안감을 인정하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컴퓨터의 기본적인 활용법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천천히 온라인 회의에도 적응하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영식 씨는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셈입니다. 변화는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변화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변하고 그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점은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겪습니다. 그 변화들이 속도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큼 그 변화 속에서의 인간의 행동과 가치관은 더욱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인간 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가치와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이수진 씨는 최근 사회의 변화를 더욱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20년 가까이 학교에서 교사로 일해왔고 학생들과 함께 해온 그 시간 동안 세상의 변화와 그 속에서의 가치관 변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부모님의 말을 존중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학생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며 권위적인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자꾸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 많이 힘들어요라고 이수진 씨는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큰 변화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수진 씨처럼 교사들이나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들에게 맞는 교육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인간 본성의 일부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은 늙지도 그렇다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내적 갈등과 고통은 세상과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수진 씨가 느낀 학생들의 반항적인 태도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어쩌면 세상과의 불일치에서 발생한 고통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규범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변화 속에서 인간의 본성 또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관용과 배려의 정신입니다. 누구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는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비록 시대는 변하고 사회는 변화해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수진 씨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반항적인 태도나 변화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맞춰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가진 교사로서의 본질적인 역할, 즉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셀 푸코는 우리는 항상 변화를 경험하며 변화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푸코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자유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찾고 진정한 자아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결국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진 씨도 이제 학생들의 반항적인 태도에서 더 이상 불안을 느끼기보다는 그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개개인의 독립적인 자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권위적인 태도가 아닌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점차 학생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녀 자신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수진 씨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사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인 배려와 관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두렵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세상은 언제나 변화하며 그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내면의 힘입니다. 그 힘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을 성장시키며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습니다. 이 내면의 힘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친구 김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지훈 씨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지훈 씨는 갑작스런 가족의 아픔과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급변하면서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그 변화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던 지훈 씨의 말에서 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로 인해 더욱더 내면의 힘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부터 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체는 내가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이 내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훈 씨 역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성장할 기회로 삼으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으며 변화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 속에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불안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내면의 힘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훈 씨는 이 점을 깨닫고 그동안 쌓였던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 씨는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속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점점 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겪은 변화와 고통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힘을 키우는 과정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 속에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오늘날에는 그 의미를 찾는 과정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찾는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몇 달 전 제게 한 독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요즘 인생에 대한 의문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요? 라고 말했던 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외로움과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그 고민은 그에게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그가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에 감동을 받았고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발견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정한 후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삶의 의미는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도 고통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법륜 스님 또한 삶의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나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는 결국 우리가 현재를 놓치게 만들 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최근에 읽은 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삶에서 목적을 찾고자 했고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주 미래를 생각하며 그때 가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꿈꾸던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는 한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뤘는데도 왜 여전히 공허한 걸까요? 스승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고 항상 미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서 찾아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미래의 목표나 과거의 성취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 이 순간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삶에서 진정한 의미는 항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내면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에 집중하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힘을 키우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에서 의미를 찾는 여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철학적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